기존 설명으로는 불충분했던 삼원계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의 미스터리가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에 의하여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그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발표한 결과는 삼원계 배터리의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서울대학교 화학과 임종우 교수 연구팀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LFP 양극재 기반의 2차 전지에 비하여 삼원계가 빠르게 열폭주에 도달하는 원인과 그들이 1차적으로 내놓은 해결 방안에 대해 애니메이션을 통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리튬이온 2차 전지가 리튬이라는 반응성이 높은 원자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 가능한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아주 단순한 리튬이온 2차 전지가 있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시작하여 구리로 된 집 전체가 있고 집 전체 상에 음극재인 흑연 입자 하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들 음극재층과 일정 거리를 두고 니켈, 코발트 그리고 망간 산화물의 조성문을 갖는 양극재 입자가 알루미늄 집 전체 표면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음극 집 전체와 양극 집 전체 사이는 리튬이온을 함유한 전해질 물질과 이들을 용해시키는 액체 전해액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편의상 일단 그것들은 제외한 상태에서 배터리의 충방전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전된 배터리는 매우 안정한 상태입니다. 양극재 자체도 고온 소결 공정을 통하여 제조되었으므로 열에 대한 안정성은 말할 나위가 없으며 음극재를 구성하는 흑연도 그 자체로는 아주 높은 온도를 견뎌야 할 조건에서 사용될 만큼 내열성이 뛰어난 소재입니다. 배터리를 채우고 있는 전해액만이 가연성 소재이지만 외부의 산소 유입과 함께 불꽃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전혀 위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배터리가 위험한 물건으로 변환되는 시점은 충전이 시작된 후부터입니다. 방전 상태의 배터리를 충전하면 양극재 내부에 있던 리튬이온들은 양극재를 빠져나와 흑연 음극재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이동하는 리튬이온은 플러스 1가로 아주 안정한 상태이므로 녹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충전이 되면서 배터리 내부의 화학적 변화가 시작됩니다. 안정한 리튬이온은 충전 중에 흑연 음극재로 삽입되면서 높은 에너지를 갖는 리튬 원자와 유사한 상태로 변환됩니다. 이제 충전 상태에서 흑연 내부에 삽입된 높은 에너지를 갖는 리튬을 붉은색으로 나타내겠습니다. 배터리 충전의 결과로 리튬이온은 이제 반응성이 높은 리튬 원자 상태로 환원되어 층상 구조로 되어 있는 흑연 내부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흑연 입자의 표면 인근에 저장되어 있는 리튬 원자의 존재입니다. 흑연의 층상 구조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리튬 원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으나 흑연 표면에 위치한 리튬 원자는 외부 환경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화학적으로 매우 다른 상황에 처해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흑연 표면에 인접한 리튬 원자들은 완성된 배터리 내부에서 과연 무슨 일을 벌일까요? 그들은 아주 복잡한 화학 반응을 시작하게 됩니다. 배터리 내부를 채우고 있는 전해액, 그리고 리튬이온을 함유하고 있는 LiPF6라는 전해질 등을 공격하면서 아주 복잡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리튬과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들이 다양한 만큼 반응의 결과물도 아주 다양한 화학적 구조를 띠게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반응의 결과물들은 고체 상태로 흑연의 표면을 수십 나노미터 두께로 뒤덮으면서 리튬 원자들이 외부 물질과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하게 막는 일종의 보호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흑연 음극재 표면의 고체 부산물로 이루어진 보호막을 SEI 레이어, 즉 Solid Electrolyte Interface라고 부르며 전기적으로는 부도체이지만 리튬이온은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배터리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시작됩니다. 보호막은 상온에서는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만 배터리 내부의 온도가 섭씨 70도에 다다르면 보호막의 파괴가 시작되며 120도 이상에서는 본격적 파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양극재가 삼원계든 LFP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고온에서 보호막의 파괴는 흑연 내부에 있던 리튬 원자들이 액체 전해액과의 반응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괴된 고체 전해질 보호막 역시 다른 물질로 분해되게 됩니다. 이때 발생되는 다양한 물질 중 에틸렌이라고 불리는 분자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에틸렌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원료이기도 한데 기체 상태의 에틸렌 분자는 리튬 전해액과의 반응에도 생성되며 고체 전해질 보호막의 분해에서도 생성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 임정우 교수팀에서 새롭게 밝혀낸 사실은 이렇게 생성된 에틸렌 분자와 삼원계 양극재의 상호작용의 존재를 확인한 것입니다. 에틸렌 분자가 삼원계 양극재를 구성하고 있는 산소 원자들을 양극재로부터 탈리시키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을 찾아낸 것입니다. LFP보다 삼원계의 열폭주가 빠르게 나타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기인하는데 그 일련의 과정을 자세히 애니메이션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괴된 고체 전해질 보호막이나 전해액과 리튬의 반응 과정 중에 생긴 에틸렌 분자는 양극재를 구성하는 산소와 반응하면서 이산화탄소와 열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에틸렌 분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양극재를 구성하는 산소의 탈리 현상은 훨씬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지만 양극재 표면으로 접근한 에틸렌 분자는 그 과정을 훨씬 낮은 온도인 섭씨 150도가량에서도 산소의 탈리 반응을 촉진시키며 190도가량에서는 산소의 탈리 반응이 빠르게 발생하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팀이 새롭게 밝혀낸 사실은 바로 이 에틸렌 분자가 예상보다 낮은 온도에서 양극재로부터 산소의 탈리를 가속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양극재를 구성하는 산소 원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주 영리하기 때문입니다. 양극재 구성원으로 남아있는 것보다 에틸렌 분자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것이 연력학적으로 훨씬 이득이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아내고 양극재에서 벗어나 에틸렌 분자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며 그 결과로 배터리가 폭발하건 말건 전혀 개의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에틸렌과 양극재를 빠져나온 산소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를 생성하는 반응은 다시 배터리 내부 온도를 상승시키며 양극재로부터의 산소 탈리를 가속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된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이제 음극재층으로 이동하여 보호막이 제거된 흑연 내부의 리튬 원자와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양극과 음극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반응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급속하게 배터리 내부 온도를 상승시키면서 빠르게 열폭주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흑연 음극 표면에 형성된 고체 전해질 보호막은 내열성이 낮으며 그로 인하여 온도 상승에 따른 보호막 파괴가 빠른 열폭주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LFP 배터리 양극재의 경우 삼원계와는 달리 탈리될 수 있는 산소가 없으므로 이러한 상호작용에 의한 온도 상승 부분이 없어지므로 상대적으로 열폭주에 도달하는 시간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서울대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흑연 표면에 인위적으로 보호막을 형성하는 방법을 택하는데 이때 사용된 보호막이 산화 알루미늄 방막입니다. 산화 알루미늄 보호막은 내열성이 높으므로 배터리 내부에 에틸렌이나 이산화탄소 가스가 발생하고 온도가 상승하더라도 흑연 내부에 존재하는 리튬 원자와의 본격 반응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의 결과에 따르면 삼원계 배터리를 단락시키더라도 생성되는 반응열 자체를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열 분석 결과도 인공 보호막으로 처리된 음극을 사용한 배터리에서 클리어하게 반응열 차이를 나타내주고 있으며 전자현미경으로도 흑연 표면에 산소와 반응하여 탄산 리튬이나 리튬 산화물이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이들이 발견한 열폭주 현상의 규명과 그에 대한 대책은 삼원계 배터리의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시작점으로 보입니다. 삼원계 양극재의 열폭주를 대폭 완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